안녕, 수공닷컴의 수공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소인수 분해를 할 거예요. 자, 소인수 분해 용어를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용어 세 가지 먼저 보면 인수가 나오고요, 소인수가 나오고, 그 다음 소인수 분해가 나옵니다. 우선 인수는 말이지 너무 헷갈려 하지 말고 그냥 약수랑 똑같다 생각하세요. 약수랑 똑같다. 자, 1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말이야, 12를 우리가 1 곱하기 12라고 쓸 수도 있고요, 2 곱하기 6이라고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 곱하기 4라고 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12라는 자연수를 자연수끼리의 곱셈으로 나타냈을 때, 자연수끼리의 곱셈으로 나타냈을 때, 그 곱셈 안에서 곱해져 있는 자연수 하나하나를 다 인수라고 합니다. 얘도 인수고요, 얘도 인수예요. 자, 1은 12의 인수입니다. 12는 12의 인수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2는 12의 인수이고요, 6도 12의 인수죠. 3은 12의 인수이고요, 4도 12의 인수입니다. 약수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약간 다른 게 있다면, 약수란 나누어 떨어지게끔 하는 수들을 쭉 나열을 다 해놓은 거고, 이게 약수고요. 인수는 자연수끼리의 곱셈으로 나타냈을 때 그 곱셈 안에서 곱해져 있는 하나하나의 부품들을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12의 약수로 적어라 하면 곱셈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누어 떨어지게끔 하는 아이들 1, 2, 3, 4, 6, 12를 주르륵 적는 게 약수의 개념이고, 인수라 하면 12를 2 곱하기 6이라고 나타냈을 때, 자연수끼리 곱으로 나타냈죠? 그때 이 곱셈 안에서 곱해져 있는 부품들, 2는 12의 인수고요, 6도 12의 인수고요,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야. 약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른데 어쨌든 그게 그거거든?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인수랑 약수랑 그냥 똑같은 용어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좀 있는 것 뿐이지 뭐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럼 일단 인수는 설명이 끝났어요. 인수는 설명이 끝났고, 소인수라는 개념이 나오지. 소인수라는 개념은 말이야, 인수 중에서, 자, 인수를 약수랑 똑같이 생각해도 된다고 했어. 인수 중에서, 즉 약수 중에서 소수인 아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겠다? 소인수라고 하겠다. 별로 어렵지 않죠? 말 줄임말입니다. 소수인 인수, 소인수, 이렇게 해서 줄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요 안에서 소인수를 골라라 그러면 소수라고 했으니까 여기 2 있죠? 그 다음 여기에 3, 2와 3이 소수니까 12의 소인수는 2와 3이 되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인수 분해로 들어가는데, 소인수만으로 표현한 것을 우리는 소인수 분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12의 약수 중에서 소수인 소인수는 2와 3이라 그랬어. 2와 3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12를 자연수의 곱셈으로 나타내는데 소인수만 이용해서 나타내는 거지. 그러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3 하면 이게 소인수 분해가 된 거야. 별거 아니죠? 소수인 인수, 즉 약수들의 곱셈으로 나타낸 것을 소인수 분해라고 한다. 근데 우리가 거듭제곱을 배웠잖아. 거듭제곱. 이 몇 번 곱했어요? 2를 2번 곱했으니까 얘를 2의 제곱 곱하기 3이라고 적어주면 소인수 분해가 끝난 거죠. 다시 한번 12를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 된다. 그러면 12의 소인수를 적으세요 하면 두 개를 다 적어야 돼요. 12의 소인수를 적어라 그러면 2하고요 3이에요.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소인수 분해를 하는 게 말이야, 가지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있고 나눗셈 방식으로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나눗셈으로 하는 방법을 할 건데, 가지치기도 교과서에 나오니까 한번 설명 한번 해보자. 나가 설명하고 너는 듣는 거지? 설명 한번 들어보세요. 가령 예를 들어 12는 방금 전에 했으니까 18 해보자. 18을 가지치기 형식으로 해볼게. 일단 소수 중에서 가장 작은 소수는 2죠. 2를 적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2랑 누구랑 곱해야 돼? 9랑 곱해야 되지? 자, 9는 소수 2로는 나눠지지 않고 3으로는 나뉘어지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3을 적고요. 3에다가 3을 곱해야 9가 되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왔어? 소수가 나왔어. 그럼 끝난 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일 끝에 있는 거, 가지 끝에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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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스리면 소인수는 2하고 3이 되는 것이고, 소인수 분해를 하면 2 하나에 3 둘이다, 요렇게 할 수 있겠지. 됐어요? 자, 그런데 가지치기 형식은 말이야, 숫자가 커지면 굉장히 불편해. 그래서 나눗셈을 이용하는 방법을 하는데 별거 아니야. 똑같아. 18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18을 소수 2로 나눠 떨어지는 게 확인이 되니까 2로 나눕시다. 그러면 2, 9, 18이죠. 2로는 안 되고 그 다음 소수인 3으로 나눠지니까 3으로 나눴을 때 3 나오죠. 소수로 끝났지? 그럼 끝난 거야. 근데 교과서에서는 여기서 한 번 더 간다 이렇게 돼 있어. 교과서에서는 언제까지 하느냐? 맨 끝에 1로 끝날 때까지. 맨 끝에 1로 끝날 때까지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 2 하나, 3 둘 해서 이런 식으로 소인수 분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건 할 필요가 없지. 3을 3으로 나누면 1로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상시 할 때는 귀찮으니까 단계를 하나 생략하고 요렇게 해서 실제로는 요렇게 봅니다. 그래서 2의 하나에 3이 두 개다, 요런 식으로 나타낸다는 거지. 가지치기 형식은 잘 안 써요. 보면 알겠지만 숫자가 커지면 가지가 막 늘어나, 복잡해. 근데 이제 나눗셈 방식은 숫자가 커져도 매우 간편하다. 됐죠? 자, 그러면 기왕 말 나온 김에 숫자를 좀 확 키워서 교재 예로 150을 예로 들어놨지? 150을 한번 봅시다. 150. 가지치기 안 할게요. 숫자가 크면 불편하거든. 150을 그냥 바로 나눗셈 형식으로 볼게. 150을 나눗셈 형식으로 소인수분 해봅시다. 우선은 2가 되지. 2로 나눠 떨어져요. 자, 그래서 75가 되고요. 3으로 되는가 봤더니 3으로 되는 것부터 3으로 되죠. 3으로 해주면 25가 나오고요. 25는 5 곱하기 5죠. 맨 끝에 소수로 끝났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가 됩니까? 2 하나고요. 3 하나고요. 5 두 개고요. 이렇게 해서 150을 소인수분해 하면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소인수를 적으세요. 소인수를 적으세요 하면 여기 밑을 다 적어주면 됩니다. 2와 3과 5가 150의 소인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한 번 더 볼게요. 이번에는 예제를 직접 풀어보자. 그 밑에 100이 있죠? 100. 예제 2번 봅시다. 2번. 2번에 100이 있습니다. 100. 100을 한번 보자. 자, 100은 짝수인 게 눈에 보이지? 짝수이니까 2로 나눠질 거야. 자, 그 다음에 지금 50이 됩니다. 이렇게 짝수인 것도 눈에 보여요. 짝수라서 2로 한 번 더 나눠줍니다. 그럼 25가 되죠? 그럼 3으로 안 돼. 3의 배수가 아니야. 그 다음에 4도 하면 안 돼. 4는 소수가 아니죠. 소수가 아니야, 4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5로 하면 요렇게.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가 2개고요. 5가 2개고요. 100을 소인수분하면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고요. 100의 소인수를 적으세요 하면 2랑 5랑 둘 다 적어줘야 돼.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거 이렇게. 이게 소인수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번엔 또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저기 94 해볼게. 이렇게 94가 있으면 짝수인 게 눈에 보이죠? 짝수인 게 눈에 보여요. 그러면 뭐야? 47이죠? 47은 참고로 소수입니다. 47은 소수야. 자, 그래서 어떻게 돼? 얘는 그냥 끝났어. 2 곱하기 47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소인수분해 끝난 거야. 그러면 둘 다 소수잖아. 소수니까, 그지? 소인수를 적으세요 하면 2랑 47이랑 둘 다 적어줘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125 해봅시다. 125. 물론 요거는 이제 자주 나오는 거듭 제곱 암기하라고 했을 때 5의 3승이 125가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이미. 그래서 얘는 그냥 바로 그냥 5의 3승으로 적을 수 있겠지만 나눗셈을 이용해서 보면 여기가 5로 나눠주면은 25가 돼요. 또 5로 나눠주면은 5해서 소수로 끝났죠. 그래서 5의 3승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소인수를 적어라 그러면 소인수 어떻게 돼? 5 하나만 적어주면 되지. 밑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됐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인수분해 설명이 다 끝났어? 다 끝났어. 이 끝난 거야, 이제 소인수분해 설명이. 그런데 선생님이 하나만 더 갖다 붙일게. 요건 소인수분해 자체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좀 더 편리하게 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줄게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120을 해라. 그럼 상당히 짜증이 나, 120 하려면. 한번 볼래? 2 하고요, 60 하고요, 2 하고요, 30 되고요, 2 하고요, 15 되고요. 이제 이 짝수가 아니니까 그 다음부터 3이 되는가 봤더니 3 되지. 3으로 하면 5 소수로 끝났어요. 그래서 120은 2의 3승 곱하기 3 곱하기 5다. 소인수를 적어라 그러면 2, 3, 5 이렇게 3개를 적겠지. 근데 귀찮거든. 여러 번 하니까 귀찮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어떻게? 그냥 4로 건너뛰어. 그냥 4로 건너뛰어. 선생님 4는 소수가 아닌데요? 4는 2 곱하기 2. 그러니까 뭐야 이게? 2가 2번 곱해진 거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거든. 그 다음에 4로 나누면 뭐가 돼? 30되죠? 그지? 그럼 여기 2로 나눠. 그럼 뭐가 돼? 15가 돼. 그럼 끝내도 돼. 끝내도 돼. 끝났어? 끝났어. 왜? 15는 3 곱하기 5라는 걸 알거든. 그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보면 여기에 2가 몇 개? 2의 제곱인 걸 알고 있으니까 이 2개, 1개 해서 2의 3승 3개 총. 그죠? 그 다음 여기에 3 하나 숨어 있고 여기에 5 하나 숨어 있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만약에 학교에서 소인수분해를 하라고 했을 때 소인수분해 과정을 보여달라고 하면 아까처럼 2, 3, 5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과정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기 위해서 중간 과정으로 지금 120 소인수분해가 필요한 거라고 한다면 이 과정을 다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 나만 정확하게 뽑아내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가도 된다 이 얘기야. 이해됐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만 더 해볼까? 가령 예를 들어서 640 이거 하려면 너무 많이 나가거든? 너무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자 64 딱 되잖아. 왜? 우리는 64가 2의 6승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몰라? 그거 아직도 모르면 안 돼요. 앞에 들어 다시 외워. 64는 2의 6승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거든 이미. 근데 60도로 한 방에 가. 그럼 뭐가 나와? 10 나오잖아. 그럼 끝났어. 여기 이 몇 개 있어? 이 6개 있고요. 요 안에 2가 하나 더 들어가 있으니까 총 몇 개야? 2가 7개가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 5 하나 숨어 있죠. 요렇게 하면 좀 빨라진다 이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통대로 하려면 2로 나누고 이 몇 번 나눠야 돼? 7번 나눠야 되지. 그치? 2로 나누고 그럼 320 되고 2로 나누면 160 되고 2로 나누면 80 되고 주르륵 가는 게 맞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 640을 소인수분하는 것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더 추가적인 문제를 풀기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이런 식으로 건너뛰어도 된다. 결론만 맞으면 되는 거니까. 암산이지 일종의.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아도 암산으로 할 수 있게끔. 이해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 이거지. 소인수분해 예제 풀 때 말이야. 밑에 예제가 6문제가 있는데요. 이 6문제 풀 때에는 진급처럼 건너뛰면서 하지 말고요. 2, 3, 5 이렇게 차근차근히 다 써가면서 해보세요. 일단 연습은 그렇게 하고 익숙해지면 이제 소인수분해가 어떻게 하는 거구나 익숙해지면
그때부터는 이런 식으로 건너뛰어도 됩니다. 대신에 건너뛰면서 실수하면 안 되지. 그죠? 본인이 실수를 할 것 같으면 천천히 하고 암산으로 빨리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건너뛰면서 해도 됩니다. 됐죠? 자, 소인수분해라는 걸 처음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그 소인수분해라는 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거든.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 다음 시간부터는 소인수분해에 대한 추가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풀어보고요. 다음 시간에 보자.